안녕하세요, 오돈셰표 김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제가 저번에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비는 아파트 안에서 물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을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라는 게 뭐 대단하게 크게 공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술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설비는 누수와 연관이 있고, 설비에 들어간 요소들은 뭐 싱크대가 있겠고요, 물 쓰는 공간은 다 설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겠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이 배관이 잘 나가야 되는데 터지거나 이래서 물이 새게 되게 되면 밑에까지 물이 침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공사는 특히나 기술력이 좋으신 분들을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같은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나가시면 그 소화전이 있어요. 그 옆에 물탱크 역할을 하는 그 잠그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잠가 주시고, 설비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타일을 올철거를 하고 바닥 타일까지 올철거를 하고 설비를 한다, 구형된 거 다 뜯어내고 설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수 냉수를 구별해 가지고 온수나 냉수 나올 수 있게끔 배관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가장 또 많이 쓰는 곳 싱크대 쪽도 온수 냉수에 대해서 설비 배관을 연결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부분은 베란다 쪽에 물 청소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냉수 온수를 구별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탁실 쪽에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도 냉수 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냉수 온수가 바뀌어 버리면 싱크대나 화장실은 다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생활적 문제가 없지만은, 세탁실은 온수 냉수가 구별이 안 돼 버리면, 옷을 빨래를 하게 되면 옷이 다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온수 냉수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설비업자 사장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연락하게 해서 확실한 온수 냉수 구별을 해가지고 공사라는 권장을 드립니다. 설비라는 거는 기술력 요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비는 구조를 잡고 배관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설비가 잘못되게 되면 물이 새거나 혹은 동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전문가분한테 맡기셔야 되고요. 설비가 잘못되면 생활하면서 대형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작업 능력이 출중한 분으로 섭외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난방할 수 있는 부분이 베란다 확장 전까지만 돼 있는데, 베란다를 트게 되면 여기는 춥고 여기는 따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까지 설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난방 설비가 들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거를 따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라켓 써가지고 연결할 방법도 있고요. 그 설비 전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고, 처음부터 저희가 건축을 해서 아파트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고 내 주택이다, 그건 다 하면 좋은데 설비가 배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철거를 해가지고 바닥을 다 까내야 되고, 또 바닥도 작업을 해야 되고, 바닥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을 까낸 다음에 또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정인데, 이게 만약에 확장이 가능한지는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좀 설비를 좀 신경 써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확장할 때 네,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베란다 쪽 확장을 한다, 기존에 수도가 있던 부분도 전부 다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설비 쪽으로 물이 안 통하게 막아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작업자, 좋은 기술을 가진 분들은 제일 바쁘세요. 저희 같은 기술자분을 섭외를 할 때도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한 달 전에 저는 예약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예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 근데 저희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설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블로그나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뭐 보여주시는 게 잘 하시겠지만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은 뭐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직접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점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동파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설비를 할 때 위에 배관, 물배관이 지나가는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설비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물이 새거나 하는 거는 방수층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동파에서 관이 오래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파 관을 전부 다 교체하면 아파트 전체 공사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실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샌다고 했을 때 2차 방수까지 고마스 방수를 통해서 발수제 통해서 뿌려가지고 방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에는 관만 연결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변기를 설치하거나 싱크대 물을 키는 수전을 교체하거나 수도꼭지, 그런 작업들도 전부 다 해주십니다. 전부 다 마감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설비도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설비는 뭐 철거를 하기 전에 해도 되겠지만은 공정별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목공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설비를 해놓고 변기 쪽도
약간 막아놓고 냄새 나니까. 그리고 물을 좀 써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물을 좀 틀어놔서 나중에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나 몰타를 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물어보는데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비는 나중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도꼭지, 세탁실에 있는 수도꼭지, 싱크대 달게 되면 달아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하시게 되면 싱크대 그 업자분이 설비를 빼놓으면 알아서 연결해 주십니다. 네. 싱크대 쪽에 네.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요. 네. 아랫집에 네. 위 벽지가 다 젖어서 아, 배상을 윗집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긴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싱크대에서 새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싱크대는 방수충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벽 타일이 있고 싱크대 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샌다는 거는 무조건 배관 쪽 설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 관은 어떤 걸 넣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중간에 터지거나 좀 이렇게 손상이 가서 물이 새가지고 밑으로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설비 사장님 불러서 관을 물 새지 않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를 다 걷어내진 않아도 좀 떼낸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 배관 바꿨는데 네. 그 되게 전문적인 업자가 안 오신댔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어설프게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물이 다행히 안 새긴 해서 네. 큰일이긴 하더라고요. 네, 잘못 그래서- 시공되면은 뭔가 그렇게 그 관도 문제가 있는데 코킹 쪽이 좀 터질 수가 있어요. 실리콘 코킹을 쏘면 되는데 이게 좀 터져가 노후가 돼서 삭으면 싱크대는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삭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노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저희가 오늘 인테리어 반셀프 셀프 공정으로 제가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분한테 꼭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기술이 좋으신 분들 할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술자분들을 섭외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권장드립니다. 이상 월드건설이었습니다.